안녕하십니까. 삼성 E&A에 발표할 리서치 1팀 나지현입니다. 기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일단 저는 플랜트 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의 그림은 플랜트 산업 진행 순서를 시간 흐름에 따라 나타낸 도표입니다. 여기서 굵은 글씨로 표현된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되는데 주로 피드와 EPC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feed는 프론트 엔드 엔지니어링 디자인의 약자로 주로 설계 도면을 그리는 작업과 이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EPC는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의 약자로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재료를 조달하고 건설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아래 그림도 같이 한번 눈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플랜트 산업이란 발주를 하는 오너와 피드 단계를 수행하는 기업과 EPC를 수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각각의 대표 기업으로는 아래와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추세로는 피드와 EPC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국내 플랜트 수주 규모를 나타낸 표입니다. 국내 플랜트 수주 규모는 19년도 저점을 찍고 점차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지역별 수주 현황을 보시면 주로 중동과 미주에서 수주를 받아옴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플랜트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24년도 7월까지 해외 플랜트 수주액은 1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했습니다. 올 정부의 수주 목표가 330억 달러로 현재 추세라면 올해도 300억 달러를 넘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예상됩니다. 7월 누계 수주 실적을 보면 중동이 59%로 가장 많고 다음은 미주가 20%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오일가스가 41%로 가장 많고 석유화학이 5%를 차지합니다. 산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으니까 다음은 제가 가져온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삼성 E&A의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연평균 9.76%의 성장률을 보여줬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의 매출액도 5조 원으로 올해 매출 역시 10조 원 정도 찍힐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번엔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17년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23년까지 12.9%의 수익률을 가져다 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의 매출액도 잘 찍힐 거냐 라는 질문이 앞으로의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의 파란색 바가 경영자가 발표한 목표이고 오른쪽이 당해 연도의 수주액입니다. 2016년, 20년, 23년을 제외한 기간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4년의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입니다. 회사는 24년 경영 목표를 12.6조 원으로 잡았고 이 중 약 10조 원을 수주받았습니다. 목표의 80%를 달성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사우디 아람코와의 60억 달러 파딜리 가스 증설인 오일가스 플랜트 수주 영향이 있습니다. 당사는 23년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률도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삼성 E&A의 연평균 시가총액의 규모이고 이를 신규 수주와 수주 잔고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2020년을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빼고 보면 수주 잔고와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기존의 수주 잔고를 소화함으로써 발생하고 신규 수주가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향후 매출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수주 잔고는 2020년 이후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2023년 16.8조 원을 기록하였고 24년 수주 잔고 역시 16조 원 이상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다만 삼성 E&A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남아있어 추가적인 신규 수주가 수주 잔고를 이끌 것이라 예상합니다. 다음은 그럼 왜 많은 플랜트 기업 중에 삼성 E&A를 골랐느냐에 대한 답은 경쟁력입니다. 당사는 미국 건설 전문지 ENR에서 발표하는 국제 건설사 순위에서 매출액으로 27위를 했습니다. 국내 건설사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것이므로 공정별 순위를 나누어 보면 현대엔지니어링 5위, 삼성 E&A 9위로 톱10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2023년 삼성 엔지니어링의 사업 부분별 매출 비중입니다. 화공 42.8%, 비화공 57.2%입니다.
화공 부문의 주요 고객사는 해외 고객사입니다. 주로 오일 가스 플랜트나 석유화학 플랜트를 수주합니다. 비화공 부분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 계열사들입니다. 24년 부분별 퍼센트는 화공이 72%, 비화공이 28%입니다. 그럼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이 기업에 다다르게 되었는지 배경을 설명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은 화학회사의 신용 등급이 줄줄이 하향된 점입니다. 국내 주요 화학회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중 빨간색으로 표시한 기업들이 신용 등급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거나 하락한 기업들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석유화학 회사들의 예견된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동률은 하락하고 판가도 맞추지 못해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국내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문제입니다. 국내는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유럽은 공장 가동을 멈추고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국내도 몇몇 사업장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 보면 국내 화학회사들의 주요 고객사였던 중국이 석유화학 설비를 증설하고 자국 내에서 싼 값의 석유화학 제품을 자급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중국의 에틸렌 생산 능력은 세계 1위로 생산량을 자국에서 소비하고 남은 물량을 동남아시아 등지로 수출합니다. 왼쪽 에틸렌 코스트 커브는 에틸렌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미국 등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동에서 짓고 있는 정유 석유화학 통합 공장은 총 8개입니다. 투자 금액으로만 123조 원에 달합니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화학 회사 공장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가동될 계획이며 현지에서 가동에 들어간 1분 공장의 에틸렌 생산 단가는 톤당 200달러 이하로 300달러 안팎인 한국과 중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내년부터 가동하는 사우디 아람코의 COTC의 생산 단가는 톤당 100달러를 밑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 수주한 파딜리 역시 아람코의 가스 생산량 60% 증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오일가스 프로젝트입니다. 삼성 E&A는 카타르 프로젝트를 수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아미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국내 EPC 기업들의 추가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 E&A가 진행 혹은 진행할 것이라 예상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현재 수주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로는 인도네시아의 TPPI와 말레이시아의 H2 비스커스로 사전 심사 단계 PQ를 마치고 입찰 역시 마쳤으며 입찰 결과는 24년 말 혹은 25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삼성 E&A는 시프트 레프트 전략을 구현했습니다. 당사는 2019년부터 시프트 레프트 전략을 구현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EPC 앞단계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EPC까지 수주를 연계 수행하는 방식으로 2019년 멕시코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의 피드부터 EPC까지 수주를 연계해 단일 프로젝트 최대 수주 금액이었던 4.5조 원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사라왁 메탄올 프로젝트도 EPC 전체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년 7월 말레이시아의 쉘 OGP 프로젝트를 피드부터 EPC까지 연계 수주하여 글로벌 오일 매니저 쉘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의 프로젝트는 피드를 진행 중인 TPPI 프로젝트이고 오른쪽은 피드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오른쪽은 텍사스의 LNG 프로젝트인데 실제로 수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출 터미널 신규 건설에 대한 승인을 일시적으로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 E&A의 프로젝트를 포함한 17개의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되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완료된 피드 5개 중 3개를 EPC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으며 TPPI가 성공적으로 전환된다면 5개 중 4개가 EPC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리스크입니다. 삼성 E&A의 대부분 화공 수주 고객사가 중동인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유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우디는 비공식적인 목표 유가 100달러를 포기하고 예정대로 12월 자발적 감산을 완화에 나서서 하루 890만 배럴이던 원유 생산량에서 100만 배럴을 더 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우디 정부 올 1분기 재정 적자가 4.5조 원이며 6분기 연속 적자인 점을 보면 재정 상황 역시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상가상 네옴시티입니다. 사우디는 석유 산업의 높은 경제 의존을 벗어나고자
비전 2030 정책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사우디가 원하는 것은 산업 구조의 다각화인데 이들 중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건 석유화학 제품 생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IMF가 예측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균형 재정 유가는 배럴당 80달러인데 PIF 국부펀드를 포함하면 97달러가 됩니다. 이는 PIF가 적자를 내고 있다는 말인데 네옴시티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투자금이 국부펀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 유가는 80달러 이하로 균형 재정 유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우디는 아람코 주식을 상장함으로써 급한 불을 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우디 증권거래소에서 지분가치 120억 달러를 매각함으로 투자금 마련에 나섰습니다. 아람코의 투자 계획은 30년까지 가스 생산량을 60% 늘리고 400만 배럴의 원유를 화학 제품으로 생산하는 L2C입니다. 이를 위해 아람코는 2026년까지 카펙스를 늘릴 계획입니다. 따라서 중동의 프로젝트가 연기될 수는 있지만 국가의 전속 여부가 걸린 문제인 만큼 속도가 느리더라도 진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중동의 추가 수주가 늘어날 확률 역시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여 여전히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유가는 80달러 밑을 기록하며 마냥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동을 제외하더라도 수주 가능성이 높은 H2 비스커스와 인도네시아 TPPI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상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매출액을 추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주잔고를 기준으로 매출을 추정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매출 총이익률의 평균과 컨코를 참고하여 책정했습니다. 판관비는 인건비의 인상과 관리비 인상분을 반영해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당사의 특성상 올해 환율이 하락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 생각해 영업의 손익을 마이너스 200억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추정한 당기순이익은 5,013.7억 원이고 PER은 PER 밴드를 참고해 중간값인 10.25를 주고 추정한 주가는 26,200원으로 상승 여력 17.3%로 투자 의견 바이 지시하겠습니다. 또한 PBR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PBR은 1.09로 낮은 수준입니다. PBR을 1.6으로 잡을 경우 추정 주가는 32,700원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주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5년 매출 추정을 위해 수주잔고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워봤습니다. 시나리오는 1에서 3으로 세웠고 1은 현재 상황에서 추가 수주를 받지 못하는 상황, 2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추가 수주하는 경우이고 3은 모든 프로젝트를 모두 수주한 경우로 나눴습니다. 따라서 측정 방식은 24년 매출 추정과 동일하고 영업의 손익은 환율이 안정됐다고 가정하고 0원으로 가정했습니다. 따라서 추정한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시나리오의 추정 주가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3,750원, 27,550원, 34,250원으로 상승 여력 7.95, 25.2%, 55.7%를 제시하며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하겠습니다.